그렇죠. 뭐야? 일본 휴마리나이 호수. 호수. 네. 자, 이 이야기는 이승재 씨 부부가 네네. 2019년 8월 일본 홋카이도에서 겪은 일입니다.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네. 승재 씨가 직접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있는데 함께 먼저 들어보시죠. 제가 코로나 이전까지 10년 정도 일본에서 살았거든요. 홋카이도의 삿포로에서 지낼 때 겪은 일인데 일본은 매년 8월 15일에 우봉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추석 같은 명절을 지내거든요. 그 연휴에 맞춰서 아내랑 여름 휴가를 갔고 그때 마지막으로 들렸던 여행지가 슈마리나이라는 호수였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자, 사진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네, 이곳이 바로 승재 씨네 부부가 자리를 잡은 곳인데 풍경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영화에 나오는 데 같아. 근데 새벽에 여기 호숫가 절벽 쪽에서 갑자기 나타나서는 라고 하는 거예요. 뼛속까지 공대생 감성인 사람인데 이 일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설명도 안 돼서 아직까지 마음속에 덮어두고 살고 있거든요. 와. 우리가 판단해드리겠습니다. 예. 뼛속까지 공대생. 예. 자, 이때 당시 승재 씨 부부가 갔던 휴가가 삿포로로 출발해서 해안 절벽이 아름다운 에리모, 구시로까지 찍고 마지막 여행지인 슈마리나이 호수 캠핑장에 도착을 합니다. 이렇게 여유롭게 불멍을 즐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뭇가지를 밟아서 부러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승재 씨는 소리가 났던 쪽을 휙 비췄어요. 아무것도 없구나. 가서 봐봐. 내가? 내가 가? 빨리 봐봐. 아, 진짜 소리 들렸다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고 인기척도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겁니다. 뭐야. 길 없어가지고 어차피 사람 올라오지도 못해. 그런데 갑자기 다리에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아니 근데 홋카이도는 진짜 홋카이도다. 음. 한여름인데 완전 초겨울 같아. 그러니까. 한여름인데도 최저 기온이 10.3도였거든요. 최소 이쪽으로 놀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승재 씨는 옷을 껴입고 불을 더 지피려 화로 옆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불길 사이로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뭐야. 마치 사람 발같이 보였어요. 낡은 고무 장화 같은 걸 신은. 다시 그쪽을 자세히 봤는데 그 순간 바로 그때 승재 씨가 찍은 사진이 있어요. 뭔가 아주 뭐 특별하게 또 이렇게 와. 기록을 남기셨군요. 뭐야? 여우야? 뭐 저기네요. 일반적인 짐승이네요. 네. 여우. 놀랐잖아 임마 진짜. 승재 씨가 웃으면서 음식을 이렇게 던져주니까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한껏 긴장해서 단단해진 몸이 완전 확 풀리는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승재 씨는 텐트에 들어가 기분 좋게 잠에 들었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승재 씨는 참을 수 없는 한기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텐트 밖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검은 형체가 뭘 뒤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뒤진다고요? 뭐지? 야, 또 야생동물 아니야? 여우가 또 왔나? 텐트 지퍼를 살짝 내리고 밖을 살펴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승재 씨는 조심스럽게 지퍼를 내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음식이 든 아이스박스 때문에
야생동물이 몰리나 싶어서 단속해야죠. 차에 실어놔야겠다 생각했죠. 텐트 앞쪽에 아이스박스를 들고 옮기려는데 뚜껑이 조금 열려 있는 거야. 벌써 누가 뒤졌다. 뭐지? 내가 분명히 꽉 닫아놨는데? 그때 바로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비명조차 나오지도 않았죠. 맞길래. 아주 낡아 보이는 옷을 입고 고무 장화를 신은 아까 어떤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승재 씨가 더 경악한 건 따로 있었어요. 새빨간 고기 덩어리를 움켜쥐고 생으로 막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손과 입에서 핏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고 남자가 고기를 입으로 가져갈 때마다 새빨간 살점들이 뚝뚝 떨어졌어요. 바라만 보면서도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사람인데? 사람이 배고프다고. 이 말을 듣자 이상하게 나를 공격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고기 그거 날로 드시면 안 될 텐데. 어디서 오신 거예요? 근처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자 남자가 절벽 쪽 호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의 손을 따라 시선을 돌린 순간 똑같이 낡은 옷을 입고 지저분한 고무 장화를 신은 그 남자는 날 생선을 손에 쥐고 우악스럽게 잡아 뜯고 있었어요. 그리고 폼이 닿은 것 같은 기분. 엄청난 공포심이 몰려왔어요. 그 순간 줄때 이거 올까? 뭐야? 일본 말이네. 칠레떼 이꼬우카. 일본 말. 이게 무슨 말이야? 바로 이 칠레떼 이꼬우카. 그건 데려갈까? 아,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거네. 오. 데려갈까? 라는 말이었어요. 나를 데려간다는 건가? 어디를? 근데 일본 말이네? 맞아. 여기 일본인데? 그러고 보니까 한국말 있잖아요. 아까 저 사람은 미안합니다. 어떻게 한국말을 했지? 배가 너무 고파서. 줄때 이거 올까? 이요 그래 그렇다 거라 땅 나를 두고 하는 말이야. 승재 씨는 그들의 말을 못 알아들은 척 일행이신가 봐요. 이 상자에 있는 거 전부 다 드셔도 괜찮아요.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그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급하게 뒤돌아 텐트 쪽으로 가는데 재빨리 텐트 지퍼를 잡았고 그 순간 어깨에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정말 깜짝아,
꿈 꿨어? 꿈이었네. 다행이다.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누구랑 얘기한 거야? 와, 소름 돋았다. 내가 누구랑 얘기를 했다고? 아니야? 아니 너무 추워서 깼는데 밖에서 고기 어쩌고 하면서 한국말로 얘기를 하던데? 근처에 한국 사람이 있어? 뭐야? 꿈이 아니었다고? 승재 씨는 얼른 텐트 밖으로 나가서 아이스박스를 벌컥 열었어. 음식들은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이 박스 안이 온통 빨간 핏물로 물들어 있었고 그 핏물에 음식들이 전부 잠겨서 퉁퉁 불어 있었죠. 승재 씨는 새벽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왜 그래? 찝찝하며 얼른 아이스박스부터 비워버린 후에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죠. 빨리 도망가야지.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 승재 씨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휴가가 끝나고 회사에 출근한 승재 씨는 뒤숭숭한 마음에 일본인 동료 중 가장 친한 형에게 호수에서 겪은 일을 털어놨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다 들은 형이 야, 너 혹시 거기 슈마리나의 호수 아니야? 어떻게 알아? 말도 안 했는데 정확하게 슈마리나의 호수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유명한데 오마고이가. 그리고는 그곳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데네. 야, 거기 낚시하는 사람들한테는 귀신이 나오는 대로 정말 유명한 곳이야. 야, 옛날에 댐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해서 인부들이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 일본인들은 물론이고 징용으로 끌려왔던 한국 사람들 것이다. 아하, 그래서 그 한국. 그 장화 신고 있어. 만약 승재 씨가 그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면 승재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인사 아니야? 사와디카. 어허, 이거 태국인데 그럼? 여러분, 제가 처음에 들었던 이 말이 뭡니까? 인사. 그렇죠. 사와디카. 예. 코쿤카. 네. 이게 바로 태국 인사죠. 근데 흔히들 아시기를 태국에서 그냥 인사를 하면 모든 걸 다 사와디캅이라고 하는 줄 알죠? 아닙니다. 이 맞아. 사와디가 안녕하세요라는 말인데 맞아. 남자가 얘기할 때는 사와디캅이라고 하고 캅이고. 여자가 여자가 얘기할 얘기할 때는 땐 사와디캅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태국에 관한 소소한 상식을 알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제가 태국 방콕에서 한 4년 정도를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는 그 시절에 겪었던 정말 잊지 못할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니까 2007년 한창 미혼이던 32살 때의 일이네요. 당시 국내에서 전 네로라는 이 철강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드디어 제게도 엄청난 기회가 찾아옵니다. 직장 상사분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잠깐 이렇게 싹 한 곳으로 부르시더니 방콕에서 우리 회사가 저 지사를 내려고 하는데 자네가 저 지사장을 한번 맡아보면 어때? 너무 좋은 기회. 기회인데 기회? 그렇죠. 방콕 지사. 심지어 초대 지사장 자리를 준다는 거예요. 와. 그렇게 도착한 방콕. 일단은 도착하자마자 뭘 해야겠습니까? 살 집을 찾아야겠죠. 살 집을 구하던 중에 마침 방콕에 제가 아는 형이 있었어요. 그 형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 형님이 야, 내가 사는 콘도 정말 대박이야. 우리 옆동 그 빈 거 같던데 거기로 한번 와볼래? 와서 구경이나 한번 해봐봐. 라고 해서 그 선배가 살던 동네로 저는 가게 됩니다. 가서 봤더니 그 동네 이름이 얀나와라는 동네예요. 얀나와. 관광지랑은 아주 먼 로컬 동네라서 저 같은 주재원에게는 아주 딱인 동네였죠. 근데 그 형이 말한 그 콘도가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럭셔리. 정말 끝판왕 대박 거구나. 중에 초대박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시선 압도. 가구들도 정말
정말 비싼 가구들을 배치가 돼 있고 모델하우스 보는 것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게다가 옵션도 풀 옵션이. 어디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아주 좋은 집이었어요. 대신 이 집의 월세가 조금 비쌉니다. 그치. 좋으니까.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태국 물가를 생각하면 이 적은 돈이 아니고 굉장히 비싼 돈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지사죠. 지사장이에요. 예. 좋습니다. 지원이 나와. 단박에 저는 계약을 했죠.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 드디어 그 문제의 사건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싱가포르로 출장을 갔던 저는 싱가포르 출장에서 돌아와서 현지 직원들과 뒤풀이까지 하고 돌아온 날이었어요. 완전히 파김치가 돼서 털레털레 콘도 건물로 들어오는데 갑자기 휙 하고 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스쳐가는 것 같은 아주 불길한 느낌, 오싹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살던데. 놀라서 돌아봤더니 당연히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으슬으슬 거리더니 뭔가 한기가 이렇게 쓱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이 덥고 습한 방콕에서 한기가 느껴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아이 몸살 기운이다. 내가 너무 무리해서 몸이 좀 약해져서 그런가 보다. 아니나 다를까 집 문을 여는데 몸이 순간 저도 모르게 무거워져서 무릎이 확 꿇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저는 몸을 일으키고 아우 쪽팔려 이거 아우 뭐 이 정도까지 내가 이렇게 허약체야 막 이러면서 그날 샤워도 하고 잠을 잤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한참을 잘 자던 도중에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한기를 느꼈다고 했죠. 이 냉기가 잠결에도 느껴지는 거예요. 스멀스멀 이렇게 냉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상치 않은 기분에 눈을 싹 이렇게 떠봤는데 침대 옆에 의자에 하얀 비단으로 만든 태국 전통 의상을 입고 긴 머리를 차분히 내려뜨린 여자가 조용히 절 보고 앉아서 이렇게 활짝 웃으며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추정하기에는 나이는 한 20살쯤 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절 보면서 라고 인사를 하는데 하고 놀랬지만 그 다음엔 뭐 하는 이 감탄이 나왔습니다. 감탄이 무서운 것과는 별개로 예뻐. 아름다웠나 보다. 소름 끼치게 예뻤습니다. 동료들한테 저는 다음 날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료들이 한 말이 요즘 좀 외로우셔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외로우면 다 그럴 수 있죠. 라고 장난으로 치부하길래 저도 몸이 안 좋아서 내가 몸살 기운에 그랬나 보다. 그래, 보일 수 헛것을 있어. 본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녀의 웃음의 의미는 넌 이제 도간에 든 쥐야 라는 뜻 같았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집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는 바람에 눈을 떠보면 발치에서 뭔가 사사삭 기어가는 느낌이 들고 밤새 이 날카로운 손톱으로 유리를 긁는 소리가 너무 싫어. 이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일이 바쁜 탓에 몸이 약해져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곧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하루는 절친이었던 본사에 계신 선배가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 우리 지사장님, 예? 나 곧 태국 출장 가. 오랜만에 한번 봐야지. 그래서 저는 너무 좋죠. 와가지고
우리 재밌게 얘기도 좀 하고 일단 저희 집으로 오시죠. 우리 집 호텔보다 더 좋아요. 수영장도 있고.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해서 간만에 얘기도 하고 밤이 늦어져서 이제 잠을 잘 시간이 와서 선배에게 안방을 내줬습니다. 아, 우리 지 사장님. 아닙니다. 제가 쇼파에 사겠습니다. 얼른 받으세요. 알았어, 나 이제 잔다. 안녕하세요. 알았어, 잘 자. 그런데 야, 빨리 좀 일어나 좀. 좀 빨리 일어나 좀. 야, 저기 안방에 안방에 귀신 있는 것 같아. 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려고 하는데 자꾸 침대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야, 나 네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눈을 떴더니 내 옆에 흰 옷 입은 태국 여자들이 여자들이? 들? 그리고 그 여자들의 옷이 옷이 막 내 몸에 스치는 게 느껴지더라고. 살아서 꿈이 아니야. 근데 갑자기 그 여자들이 나를 내려다보더니 내 코에 갑자기 화장실로 토를 하러 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다가 겨우 진정한 선배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저기 여자 얼굴에 그 여자들이 피부가 죄다 녹아내려서 너무 징그러운 거야. 근데 그것보다 더 끔찍했던 게 피비린내가 섞인 듯한 그 썩은 냄새. 그 썩은 냄새가 너무 잘 느껴져. 그런 사건을 겪으니까 이 집에서 사는 게 점점 고역이 나요. 못 살아. 난 못 살아. 밤이 되면 그 후로 저는 거실에서 밤새 한국 예능을 켜놓고 꾸벅꾸벅 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아, 나도 그럴 것 같아. 그렇게 계약 만기일만 기다리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 저를 볼 겸 겸사겸사 이 태국에 오신다는 거예요. 어머니 오게 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숙소였습니다. 제가 제일 좋은 호텔을 잡아드린다고 어머니께 얘기를 해도 아이고 야 그런데 돈 쓰지 마. 뭐 하려고 돈을 써. 됐어 돈 쓰지 마라 그러는데 어머니가 부득 그냥 제 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어머님은 평소 불심이 아주 깊은 분자셨어요. 그래도 결국 저는 집으로 어머님을 모셔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어머니 저기 안방에서 주무시면 절대 안 돼요. 여기가 더 넓은 것 같은데. 절대 가지 마세요. 절대 그 방으로 가지 마세요. 아셨죠? 근데 하필 그날 제가 회사에서 야근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정신없이 일을 처리하고 와보니 시간은 벌써 밤 10시. 10시? 혼자 계신 어머니 생각에 다급하게 집에 달려가서 현관문을 열었더니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서 힘없이 앉아 계시고 전 바로 깨달았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어떻게 알았니? 사실은 너 나가고 내가 집 청소를 좀 했거든. 근데 깜빡 침대에서 잠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잠들고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요? 이 귀에 발음이 다 뭉개진 외국어가
중얼중얼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보이지 않는 손이 목을 계속 조르는 거예요. 동시에 막 깔깔깔깔깔깔 웃음소리들이 계속 나면서 누군가 미친 듯이 뛰어놀면서 그래서 어머니는 캑캑대면서 불경을 계속 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로 그때 보살님, 이 방에 처녀 귀신이 가득 찼어요. 어서 일어나세요.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면서 목을 조르던 힘이 확 풀리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는데 침대 발치에 있던 그 거울, 전신 거울이 하나 있었는데 얼굴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피부가 흉측하게 녹아내린 여자들이 낄낄대면서 주변을 마구마구 뛰어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중에 가장 기이했던 것은 이 미친 듯이 날뛰는 이 여자들 사이로 혼자 흰옷을 입고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빙그레 웃고 있는 소름 끼치도록 예쁘장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나왔던. 바로 1년 전 제가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국제 전화까지 거셔서 평소에 다니던 절에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자 그 절에 비구니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집이 터가 센 것 같아요. 그 길을 좀 눌러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팥과 소금 그리고 식칼을 사오세요. 단 식칼을 살 때는 반드시 큰 걸로 사셔야 합니다. 얼른 다녀오세요. 이 이야기를 듣는 즉시 마트로 가서 팥과 소금 그리고 식칼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어머니는 침실 문 앞에 서서 스님이 알려준 대로 잡기야 물러가라! 잡기야 물러가라! 온 집안 구석구석에 팥과 소금을 뿌리셨죠. 그리고 그 후 그 자리에 서서 식칼 든 손을 앞으로 쭉 내민 후에 그대로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땅에 닿자마자 반동으로 퉁 튀어오르더니 그 자리에서 수십 번을 이리저리 퉁퉁퉁퉁 퉁퉁퉁퉁 계속 튕기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스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하세요. 저와 어머니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 위로 식칼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칼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계속 위험해, 무서워. 튕기더라고요. 스님은 계속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계속 한 번 더를 외치셨고 그렇게 10번이 넘게 시도한 끝에 칼이 튕겨오르는 횟수가 5번, 3번, 2번 그리고 결국에는 바닥에 툭 떨어져서 다시는 튀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진짜 신기한 경험이다. 스님, 이제 칼이 멀쩡하게 떨어졌어요. 그 소식을 들은 스님이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길을 눌러놓은 것뿐이니까 가능한 빨리 이사 가세요. 이사 가기 전까지 방에 뿌린 팥과 소금 절대 치우시면 안 됩니다. 꼭이요. 결국 저는 스님의 조언에 따라서 다급하게 새 집을 구했습니다. 다행히 이사한 후로는 평탄하게 별일 없이 주재원 생활도 잘 마무리를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태국 지점에 전화를 할 일이 생겼었어요. 그 여성 직원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또 오랜만에 태국어를 들어서인지 문득 그날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한국에서도 못 본 귀신을 내가 태국 가서 볼 줄 누가 알았겠어. 이것도 다 추억이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 직원분이 그때 얀나와에서 지내셨죠? 그 동네 어디 사셨죠? 그 왜 20층짜리 엄청 큰 콘도 있잖아. 수영장이 있고. 알지? 그랬더니 그 직원이 집이 거기였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저는 왜?
그 콘도 유명해? 라고 물어보니 그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콘도 생기기 전에 거기 뭐였는지 아세요? 처녀들이 죽으면 거기서 장례 치러주는 사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혼 남자가 이사 오면 귀신이 호시탐탐 노리다가 기가 허해졌을 때 등에 엎혀서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저앉았을 때 엎였어. 그렇게 주장.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얘기 다 알걸요? 잠깐만. 그 귀신 아니었을까요? 이 얘기를 듣는데 그날이 생각나더라고요. 맞아, 불렸잖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첫날. 싱가포르에 출장 갔다 온 바로 그날. 현관 문 앞에서 이상하게 몸이 훅 꺼지고 무릎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은 바로 그날. 귀신이 제 등에 엎여서 들어왔던 걸까? 전 그 여자의 사와디카라는 그 인사말이 너무 소름 돋습니다. 흙 묻은 신발입니다. 일단 저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연의 주인공의 메시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오래된 사진 클라우드를 정리하다가 이게 그냥 단순히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이어서 그때는 깊게 생각 안 하고 넘겼는데 이번에 다시 정리하면서 보니까 사람 형체로 보이기도 하고 또 신체 어느 일부분으로 보이기도 해서 좀 확인을 같이 해보고 싶어서 제보하게 됐습니다. 뭐야. 자, 여러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이게.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미리 경고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이 끝나고 이 무시무시하고 소름 끼치는 이 사진 끝나자마자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날의 사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자, 주인공은 미끌미끌. 근데 머리가 있어요. 팔이랑 반팔 입고 있는 게 귀신이 아니라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무시무시한 사건의 시작은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처음으로 자취를 하게 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경기도 부천 쪽에서 방을 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집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심지어 제일 싸다는 집이 부엌과 방이 나눠져 있는 1.5룸 아시죠? 네. 이런 데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부담스럽다. 이게 제일 싼 거였는데 학생이 감당하기에는 60만 원 이거 쉽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어떡하지? 이거 막 걱정이 돼가지고 길을 걷고 있는데 벽에 전단지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신축 분양, 파격 할인. 궁금해서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가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집 됐네. 발품 팔았더니. 실제 다른 원룸보다도 평수가 훨씬 크고 복층이라서 층고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 통유리에서 뷰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고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공실이 3개가 나왔는데 전세입니다. 월세가 아니구나. 내가 그 보증금 1,000만 원 낼 돈도 없는데 전세금을 치를 형편은 더 안 된 거였죠. 그래서 중개업자 아저씨한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하는 순간 포기하고 돌아가는 순간 그 중개 아저씨가 근데 가만히 보자. 이 집이 가만 월세로 돌리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보증금 500에 관리비 포함 35대. 너무 싸다. 너무 싼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땡큐, 떼땡큐죠. 너무 좋아. 완전 좋은 거죠. 그래서 당장 계약서를 써야겠다. 1층에 있는 부동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이제 중개사 대표님한테 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원분이 그거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뭐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요. 바로 그냥 계약하면 되지. 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뭐 다른 계약자가 있었나 보다. 그게 이제 불발됐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바로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보증금을 받고 그 집을 계약을 한 다음에 다음 날 입주를 해버립니다.
와, 빠르다. 일사천리예요. 빨리, 근데 이제 한 가지 깜빡한 게 매트리스랑 이불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은 사우나에서 자야겠다. 피로를 풀면 그쵸. 되죠. 네, 라고 싶어서 이제 사우나에 가서 푹 자고 다음날 오게 됩니다. 도착했을 때쯤 경비 아저씨가 달려와서 저기요. 이번에 7창에 이사 오신 분 맞죠? 아, 예. 아니 그 새벽에 너무 시끄럽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요. 쿵쿵쿵 소리 나고 드릴질하는 소리 그거 웬만하면 좀 아침에요. 그거를 왜 그 사람들 다 자는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딴 데서 자는데?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우나에서 자고 온 거예요. 다른 집 잘못 들었나 보죠.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죠. 나는 여기 자지도 않았는데 그 소리를 딴 집이랑 착각해가지고 저한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저도 황당했죠. 그러고 나서 사실 뭐 별일은 없었습니다. 새내기다 보니까 학교 생활에 집중하고 적응을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신없이 바쁘게 막 지내고 있는데 엄마 왜? 의건아 잘 지내지? 아들 무슨 일 없지? 하면서 평범한 인사가 그냥 오기 시작해요.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엄마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장실 쪽으로 머리 두고 자면 안 돼. 알고 있지? 그리고 자는 모습이 거울에 비치면 안 되는데 통창에 비춰가지고 거기 암막 커튼을 설치를 해야겠다. 엄마가 원래 미신을 안 믿거든요. 왜냐면 우리 집이 3대째 목사를 배출한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에요. 근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이상한 게 또 있는 거예요. 엄마는 우리 집을 와본 적이 없어요. 그 통창이라든지 거울 위치, 화장실 이걸 어떻게 알지 했는데 아니 뭐 지난번에 뭐 통화했을 때 내가 넌지시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날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이제 시험 기간이라서 밤샘으로 공부를 하다가 침대에 잠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 2시쯤 됐나요? 엄마네? 여보세요? 이거나 잘 있지? 엄마 목소리가 약간 이상한 거예요. 약간 떨리기도 하고 뭔가 걱정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저 근데 너 잠은 잘 자니? 잠은 시험 기간이라 밤새 공부하느라 잘 못 자요. 그런데 엄마가 한참을 조용히 계시다가 약간 머뭇거리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저기 엄마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내가 천장에서 널 내려다보고 있더라고. 온몸이 흙투성인 채로 몸에 전선이 칭칭 감겨서 어떤 남자가 들어오지 뭐니? 네가 있는 쪽으로 가더라? 이렇게 한참 동안 널 째려보더니 발로 너를 짓이기기 시작해. 그리고 질질 끌고 가더라고. 무서워. 그치, 이게 새벽에. 놀래죠. 근데 네가 끌려가는데 깨지는 않았어. 이 얘기를 새벽 2시에 집에서 혼자 들으니까 너무 무서워. 제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님께서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괜찮아. 일단 엄마한테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실 집에서 잘 때
별 일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기신이 안 나오고. 내가 뭐 가위에 눌린 적이 있어, 악몽을 꾼 적이 있어. 한 번도 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친한 이제 제 동기들이랑 집들이를 하게 됐는데 그날 이상한 게 벌어졌습니다. 다들 같이 장을 보고 집에 들어가는데 한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야, 너 혼자 사는 얘가 현관에 흙이 이렇게 많아.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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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 색깔의 흙이 현관에 묻어져 있는 거예요. 어머머머. 근데 사실 저는 주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녀서 신발에 흙 묻힐 일이 별로 없어요. 왜 또 그렇게 흙 묻힐 일이 없어요? 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고 흙이니까. 그때까지 저는 그 흙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랑 맛있는 음식도 해 먹고 이야기도 하고 재밌게 막 게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술도 다 떨어지고 해서 친구 한 명이랑 제가 술을 사오게 된 거예요. 술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우리 집 쪽에서, 우리 집 건물에서 어떤 남자가 미친 듯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뛰어오고 있는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집에서 혼자 있던 그 친구예요. 어머. 수찬아! 수찬아! 계속 불렀는데도 안 들려. 듣지도 못하고 계속 앞만 보고 미친 사람처럼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지? 심지어 저희가 전화도 해봤는데 안 받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봤더니 이 친구가 핸드폰도 놔두고 뛰쳐나간 거더라고요. 급하게 나왔네. 뭐야, 쟤 많이 취한 거 아니야? 얼마 안 마신 거 같은데. 아유, 또 시작한 거 같아. 그 버릇 어디 가나? 이 친구가 사실 술만 마시면 텐션이 좀 높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어련히 주사거니 이러다 다시 돌아오겠지 하고 둘이서 또 얘기를 나누고 한참 있는데 갑자기 띵동 띵동. 수천이 안 된다. 경찰입니다. 뭐야? 왜? 경찰 왔는데? 경찰이 온 거야. 친구가 무슨 일 당했나? 문을 열었더니 정말로 경찰 두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 맞습니다. 혹시 집주인 되세요? 예, 그런데요? 그 뒤에 도망치듯이 달렸던 그 친구 수찬이가 있어요. 다행이네, 그럼. 벌벌벌 떨면서 수찬아! 잠깐 집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경찰 뒤에서 바짝 붙어서 몸을 막 계속 떨면서 서 있더라고요. 집안 화장실에서 강도한테 목이 졸렸다고 파출소로 신고하러 와가지고요. 강도요? 네, 실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진짜 거짓말 치지 말라고. 강도요? 저희 집에요?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경찰들이 집을 싹싹 다 뒤졌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누가 침입한 흔적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친구 수찬이는 분명히 자기는 봤다고 하고 계속 벌벌 떨고 있어. 그래서 현관 문 쪽에 있는 CCTV까지 꼼꼼하게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출입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뭐지? 뭘 본 거야? 그때 수찬이는 아직도 얼이 빠진 채로 계속 서 있었어요. 결국은 허위 신고로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돌아가고 나서 궁금하잖아요. 수찬이한테 저희가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인데 그래? 좀 정신 좀 차려봐.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무 취해가지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취해서 그런지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수건거리 있지? 그 수건거리를 자꾸 밑을 내려다봤는데 흑투성이 신발이 보이는 거야.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그때 도망치기 시작한 거야. 정말 무서워 미치겠더라고. 그렇지. 와.
그래서 신고를 그래서 경찰서까지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간 거였어요. 그럴만하지.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모든 게 끼워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현관에 있던 흑투성이 신발, 목을 휘감았던 전선, 엄마 꿈에서 나를 질질 끌고 갔던 그 남자. 그 남자를 친구가 본 거예요. 아들은 못 봤는데 친구가 봤구나. 그러니까. 전날 이 친구가 겪었던 이야기를 어머님께 사실대로 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당장 그 집에서 나와라, 빨리 짐 싸서 빼라. 그래서 결국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 집을 나오게 됐어요. 짐을 빼내면서 그냥 나왔겠습니까? 1층에 있던 부동산. 그치, 거기서 뭔가 찜찜한 게 있었어. 그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찜찜한 게 있었어. 있었어. 내려갔죠. 물어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이 집에 있었던 거냐. 그러니까 직원이 엄청 난처해하면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있구나. 그렇게 사과를 하시면서 사실 그 집에서 2달도 못 살고 나간 분이 계셨어요. 집에서 자꾸 뭐가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건물을 지을 때 큰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시던 중년 남성분이 사고를 당하셨는데 사고 후유증으로 영구 장애를 앓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상해보상으로 제가 살던 이 집이랑 상해금을 회사에서 지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이 집에서 그만 홀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 이후에 바로 들어왔던 세입자도 이 집에서 자꾸 그 흑투성의 남자가 자꾸 보인다고 2달 만에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서 20대 후반이 됐죠. 그때의 일은 이제 거의 잊혀질 무렵 업무 파일을 정리하던 중에 8년 전 그 집에서 그날의 사진이 발견된 거예요. 수찬형은 친구도 있군요. 근데 진짜 이상한 게 그때 보지 못했던 뭔가가 그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진짜요?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한테. 그럼 뭐 사진이 있어요? 지금 사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네. 8년 만에 발견된 그날의 사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 친구 3명이서 집들이를 하는데 저 뒤가 어디냐면 어디예요? 싱크대입니다. 싱크대 위쪽이에요. 싱크대 위쪽에 대개 보면 이제 조그만 창이 있는데. 그렇죠. 창이 있거나 무언가가 걸려 있죠. 하지만 이곳에 주인공은 미끌미끌해서 아무것도 걸어놓지 않았다. 근데 저걸 야간 근무. 야근이네요. 야간 근무입니다. 야간 근무가 제일 무섭죠. 사연을 보내주신 준호 씨. 우리 준호 씨가 23살 때 한 대형마트 보안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겪었던 일입니다. 준호 씨는 보안요원으로 1년 가까이 근무를 했는데도 도무지 적응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야간 근무. 우리가 기억하는 이 마트는 온종일 이 사람들로 가득 차서 시끌벅적하고 북적북적거리잖아요. 하지만 폐점 이후 손님들이 싹 빠져나가면 이 마트는 완전 다른 세상으로 뒤바뀝니다. 한 번은 매장 순찰을 돌다가 왠지 오싹한 기분이 들어서 플래시를 휙 이렇게 비췄는데 촤 하는 소리가 나길래 슬쩍 뒤를 돌아봤더니 카트가 밀려서 바로 뒤에 와 있었던 거죠.
근데 폐점 이후 마트에서 가장 무서운 곳은 지하 주차장. 그죠, 주차장. 지하 주차장. 거기서 범죄도 많이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차장 진짜 무서워. 그 중에서도 이 지하 3층 주차장은 보안 요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자자한 아주 유명한 괴담의 근원지였기 때문이죠. 야, 태환이도 봤대잖아. 어? 걔가 그거 본 다음 날 바로 그만뒀어. 아, 자꾸 무섭게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저 이번에 야간 근무란 말이에요. 얼마 전부터 이 야간 순찰을 돌았던 보안 요원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이 지하 3층에 어떤 여자가 있다는 거야. 저기요. 저기요.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애써 들리는 목소리를 무시하면 누가 어깨를 잡아 끈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날은 준호 씨와 후배 2명이서 야간 근무를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밤 12시에 폐점을 하고 30분쯤 지났나? 갑자기 준호 씨에게 무전이 한 통 옵니다. 네, 보안팀입니다. 여기 주차팀입니다. 현재 지하 3층 주차장에 파란색 원피스 입은 여성분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주차팀에서 고객님 보셨으면 직접 응대서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굳이 연락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근데 이 주차팀 대답이 좀 이상한 겁니다. 카트 정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응대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 짧은 사이에 고객님이 사라지셨거든요. 그래서 보안팀에서 CCTV로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준호 씨는 상황실 CCTV로 지하 3층을 살펴봅니다. 저 주차팀이지. 거기 아무도 없구나. 네, 보안팀입니다. CCTV 아무도 안 보여요. 고객님이 그 사이 밖으로 나가셨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새벽 2시쯤 됐을까요? 갑자기 감지 시스템인가? 감지 알람. 감지 알람.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어. 누가 있어? 사실 마트 곳곳에 동작을 감지하는 그렇죠. 보안 시스템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위치를 보니까 지하 3층 주차장인 거예요. 뭐야? 주차팀에서 봤다던 그 손님 아직도 안 나가셨나? 야, 나 갔다 올 테니까 너 CCTV 잘 보고 있어. 야, 너 우선 잘 들어. 선배님, 저 혼자 있으니까? 후배에게 CCTV를 살펴보라고 하고 직접 순찰을 나섭니다. 새까맣게 어두운 주차장에 딱 내려왔는데 꼭 누군가 등 뒤에서 따라오는 것만 같은 거예요. 느낌이죠. 저 주차장 구석, 기둥 뒤 플래시를 비추면서 샅샅이 살펴봤지만 주차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황실. 지하 3층에 무슨 보입니까? 특이 사항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오작동 같은데요. 확인. 그렇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한 준호 씨가 다시 상황실로 돌아온 바로 그때 알람이 또 울리는 겁니다. 이거 뭐야.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죠. 두 사람은 일단 CCTV로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하 3층 주차장 어둠 속에 어떤 형체가 잡힌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키가 아주 큰 여자가 있는 겁니다. 그 주차팀에서 말한 그 여자. 현재 지하선 주차장에 파란색 원피스 입은 여성분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다고 했잖아요. 준호 씨는 저 여자 때문에 감지기가 작동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내가 내려가서 확인하고 올 테니까 잘 보고 있어. 선배님, 이것 좀 보십시오. 준호 씨도 CCTV 화면을 쳐다봤죠. 그리고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고 맙니다. 뭐야? 그 여자가 에스컬레이터를 천천히 기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무섭다. 팔 다리의 이 관절이 뒤틀린 것처럼 완전히 바깥으로 이렇게 꺾인 채로 계속 이렇게 기어오고. 어머. 그런데 그때 눈이 마주친 것처럼 화면을 응시하는 거예요. 어이구.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기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눈 깜빡할 새 에스컬레이터 화면에서 어디론가 사라진 여자. 이 충격적인 상황에 준호 씨는 정신을 놓은 것처럼 서 있었죠. 선배님, 저 여자! 그 순간 사라졌던 여자가 복도를 기어가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근데 화면 속 이 복도가 왠지 낯익은 복도인 거야. 근처에 온 거야? 저 복도가 어디야? 잠깐만, 저 복도가 어디지? 하고 의문을 품었던 그때. 상한 씨 문 잠그라고! 방금 여자가 찍힌 복도가 바로 상황실 앞 복도 CCTV 화면이었었거든요. 여기까지 안 오는데. 두 사람은 덜덜덜덜 떨면서 한동안 말없이 가만히 있었어요. 저 여자 아무래도 귀신이겠죠? 아니면 혹시 저기 정신 나간 사람이 몰래 들어온 거 아닐까요? 잠시 생각에 잠긴 준호 씨는 CCTV 돌려봐. 그렇지. 준호 씨는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진짜 사람이라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영상에 찍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죠. 처음부터. 아까 감지기가 울렸을 때 준호 씨는 순찰을 다녀왔었잖아요. 그 시간대로 영상을 되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미친 듯이 기어오르던 바로 그 여자. 그 여자가 준호 씨가 플래시를 비출 때마다 그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가 드러났죠. 그 장면을 본 준호 씨는 온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두 사람은 상황실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날이 셀 때까지 덜덜 떨면서 버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는 가까스로 진정을 하고 팀장님에게 새벽에 있었던 일을 보고하려고 CCTV 영상을 보여드리게 됐는데요. 뭐야? 그 여자의 모습은 그 어디도 찍혀 있지가 않았어요. 뭐야? 귀신에 홀렸네. 말도 안 돼. 둘이 준호 씨랑 후배랑 두 사람이 분명 같이 봤는데 말이죠. 야, 니들 뭐야? 어? 피곤해서 잘못 본 거 아니야?
팀장님은 준호 씨의 말을 믿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그런데 상황실을 나가던 팀장님이 순간 걸음을 멈추더니 준호 씨를 돌아보고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새벽에 시설팀에서 상황실에 전화했었는데 웬 여자가 받았다던데? 잠깐만, 우리 어제 여성 근무자는 없었잖아. 준호 씨는 자신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때문에 뒷목이 서늘해집니다. 그 여자 귀신이 상황실 안까지 들어왔었군요. 여전히 보안 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준호 씨는 보안 일을 하면서 그때만큼 섬뜩하고 두려웠던 순간은 없었다고 합니다.